네, 종잡을 수 없는 시장 이분과 함께 길잡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서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방향성을 좀 찾아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고 매매하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재료나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서 일정에 맞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방향을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보이는 뉴스 보시면서 증시 일정이랑 그리고 재료 뉴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에 자세한 상황도 말씀해 주시죠. 어제장 이야기. 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최근 2거래일 동안 반등에 성공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금융주, 은행주, 금융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고배당 관련 종목으로 유명한데요. 지난달 28일이었죠. 배당락 이후에 금융주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아침 9시 20분까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 50포인트를 아래로 하향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는 10시 30분인 경이었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 투자자들이 매수를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이슈가 됐던 것 같고, 일단 그 고용지표 발표 자체는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지수에는 악재로 반영되는 경향이 조금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번에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증시 자체는 모멘텀이 약한 상태에서 전형적인 약세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세장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개별 테마들이 오히려 빠른 순환매가 돌면서,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최근에 로봇주라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두바이가 10년간 1경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건설주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교육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전형적인 약세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개별주들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개별 종목 첫 번째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그 특징 섹터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넘어가야죠. 네네. 일단 특징 섹터는 어제 두바이 관련해서 이제 건설 테마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G7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에 디지털 화폐들이 관련 종목을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관련해서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매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태양광 관련해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 가격이 매일 수요일 저녁 PV인사이츠라는 사이트에서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관련 자재 가격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교육주들이 장 초반 갭상승 이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지 아니면 갭상승 후 조정을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섹터 알아봤고요. 오늘 장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돈이 보이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카지노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지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카지노 종목들인 파라다이스와 GKL의 12월 카지노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12월 파라다이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했고요. GKL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1% 급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로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수준이겠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대비 한 68%까지는 회복했고요. GKL도 한 59%까지는 회복했기 때문에 중국 VIP 고객만 만약에 유입돼 준다면 충분히 한번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관련해서는 제가 파라다이스를 한번 여러 번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 외에 GKL 롯데관광개발도 요즘에 최근에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관련 종목인 이제 국내 내국인 카지노 종목인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도 최근에 이제 테이블 개수를 180대에서 200대까지 늘렸고, 그리고 동시 입장 객수 제한도 풀렸고, 그리고
영업시간 또 기존보다는 훨씬 완화된 20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카지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VIP의 고객 유입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뚜렷한 회복이 보이고 있는 카지노 안에서 저희 어떤 한 종목을 보면 될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파라다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 주가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왔던 포인트는 바로 10월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되면서 일본발 입국자 수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종목이 파라다이스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실질적으로 10월 달부터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파라다이스, GK, 롯데관광개발 등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카지노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 2019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많이 회복해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는 일본 VIP 고객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중국 VIP 고객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12월 일본 방문객 수는 6,04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가 급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34% 급증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 중국 방문객 수가 446명이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165% 급증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까지는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 입장객 수가 늘지 않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파라다이스의 매출은 지금 하분기까지는 일본 VIP 고객들이 파라다이스의 실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올해 1분기에는 중국 VIP 고객들이 파라다이스의 실적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다른 카지노 업체들이랑 다르게 복합 리조트 사업인 파라다이스 시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월 달에 중국 춘절을 맞이해서 중국 VIP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파라다이스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에 소개해드렸던 점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 만약에 중국 VIP 고객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지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에 한 90%까지 카지노 매출이 올라와 준다면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 무난하게 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2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 파라다이스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일본 VIP에서 중국 VIP들의 홍풍이 맞습니다. 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파라다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열어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달 중순에서 홍콩에서 열리는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앞두고 암표가 맞습니다. 10배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상가가 한 49만 원인데 406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중국 본토 국민들이 1월 8일부터 이제 홍콩에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국 K-팝 팬들이 이제 아무래도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 엔터 관련 종목들은 지난 2020년 이후에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가 많이 제한되면서 실적이 좀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해부터 이제 엔터주 종목들의 월드투어뿐만 아니라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관련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 종목들 지수가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엔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 종목들은 제가 SM과 하이브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탑픽은 JYP이지만 SM과 하이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좋은 정보를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남은 것 같은데 네. YG엔터인가요? 네, YG엔터입니다. 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YG엔터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도 좀 보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노래가 뚜두뚜두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좋았고요. 일단 최근까지 YG엔터가 상대적으로 엔터 종목 중에서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오너리스크 때문이죠. 양현석 대표의 이제 아무래도 법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발표났습니다. 무죄가 발표나면서 일단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그 핵심 아티스트인 이제 블랙핑크가 지난해 8월 달에 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컴백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월드 투어 시작하면서 그 매출분이 4분기에 반영되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 리포트 추정으로는 4분기 매출액이 1,480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66%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08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664%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추세가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월드 투어가 24회분 반영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덤이 형성이 가장 잘 된 걸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콘서트에서도 암표 판매가 티켓 가격이 이제 10배 가량 급등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는 지속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제가 그 방송 오기 전에 한번 유튜브 구독자 수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8,370만 명이랍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팬덤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세대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예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랑 지금 기존에는 블랙핑크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걸그룹이 투입되면서 조금 더 매출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차트 보시면 지금 다른 엔터 종목 중에서는 YG 엔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현석 대표의 그 법원 이슈가 있었고요. 일단 1심 무죄가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을 나서는 모습이고, 그리고 블랙핑크의 지금 글로벌 팬덤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이브를 소개해드리면서 뉴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뉴진스가 신인 걸그룹 중에서 가장 독보적이라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기존 기성세대 여성 걸그룹 중에서 정상급에 있는 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2월 달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대 매물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5만 원을 뚫고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는 5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 안에서 오늘은 YG 엔터의 순서였습니다. 엔터 안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또 무료 방송 하실 거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늘 또 장 마감 이후 가장 빠른 3시 반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제가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립해야 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3년 아직까지 1월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월달 시작 이후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1월달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는 1월 효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1월달 유망주, 그리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전략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의 바카스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